안녕하세요. 모더레이터를 맡은 네이버 D2SF 양상환입니다. 네이버 D2SF는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이번 세션은 Now is Virtual입니다. 지금이 버추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앞서 이제 오한기 리더님 세션에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버추얼이 도대체 뭘까? 버추얼이 과연 무엇이길래? 저희가 이제 앞으로 30분 정도 토크를 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걸까 하는 좀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청중분들이 한 반 정도 좀 안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오늘 오후 세션 중에 제일 재미있는 세션이거든요. 그래서 지인분들 중에서 아마 점심 드시고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빨리 문자 보내셔가지고 좌석에 착석하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이 나눌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창업가와 한 분의 플랫폼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스타트업 스콘 주식회사의 기준수 대표님, 네,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콘의 기준수라고 합니다. 스콘은 가상의 3D 캐릭터를 활용하여 유튜버 활동을 하는 버추얼 유튜버 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마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사람을 대상으로 계약을 했던 엔터테인먼트나 MCN과는 좀 다르게 회사의 저작권이 귀속된 가상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터와 전속 계약하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속된 버추얼 유튜버들이 예능이나 콘서트 등 라이브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하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그 가상 캐릭터들 뒤에 누가 연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네, 한 명씩, 네. 한 명당 한 캐릭터씩. 춤도 하고 네. 노래하고 막 팬들과 소통도 직접 하고. 네, 직접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창업가는 우리 무빈 주식회사 최별희 대표님입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무빈의 대표 최별이라고 합니다. 저희 무빈은요 모션 캡처라는 것을 AI와 이제 3D 기술을 가지고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모션 캡처가 뭔지 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모션 캡처는 그 영화 만들거나 할리우드에서 이제 액션 배우들이 전신에 이제 전신 수트 입고 마커를 막 여러 개 붙이고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디지털화하는 모션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걸 저희가 모션 캡처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무비는 그 환경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근데 그럼과 동시에 굉장히 고품질의 실시간 모션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고객사는 일반적인 이제 모션 데이터 취득을 하는 뭐 이제 영화 제작사, 게임 제작사뿐만 아니라 요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유저 버추얼 산업에서 굉장히 저희 제품 및 저희 기술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막 마블 영화 같은데 보면 제작할 때 뒤에 막 커다란 스크린 초록색 이런 거 있고 장비도 엄청나게 많고 막 배우들이 몸에 엄청 많이 부착하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조그만 기계로 뭔가 하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와 대단한데요.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한기 리더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발표했었던 네이버 미디어 프로덕션 담당하고 있는 오한기라고 하고요. 지금 보셨던 버추얼 아티스트나 버추얼 기술들, 그다음에 버추얼 프로덕션과 같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기술들을 네이버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을 세 분을 요약을 하면 한 분은 되게 재밌는 IP를 만드는 분이고요. 한 분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이고 또 IP와 기술이 있으면 이거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과 채널과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좀 떠오릅니다. 버추얼이 대체 뭘까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주십시오. 길게 말고. 먼저 네, 저는 버추얼은 가상의 캐릭터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오케이. 네. 별이 대표님. 저는 사실 좀 더 큰 꿈을 장황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 리얼타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가 좀 활용하고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이자 그런 가능성, 저는 그걸 버추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술과 새로운 세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계 리더님. 버추얼은 리얼이다.
리얼이다. 네. 이게 원래 보통 사회자가 이렇게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중간에 좀 공통적인 어떤 것들 찾아가지고 요약해서 좀 랩업도 해드리고 하면서 청중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버추얼에 대해서도 세 분이 각각의 다른 정의를 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뒤에서 얘기들이 좀 더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분들이 좀 맞는 얘기를 하시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먼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여기 청중분들 네,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 혹시 버추얼을 내가 라이브 같은 거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보신 적 있다 혹은 내가 지금 버추얼 하고 있어 이런 분들 혹시 지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와, 한 분 진짜 없네요. 한 분인가요? 거의 없네요. 네. 여기서 잘 안 보여요. 네, 세션이 Now is 버추얼인데 네, Now is 버추얼을 네, 경험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게 좀 슬픈데요. 그만큼 사실 버추얼에 뭔가가 있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러 나왔을 텐데 좀 간극이 있잖아요. 실제 청중분들 중에는 버추얼 경험 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버추얼이 얼마나 핫한가? 얼마나 뜨고 있나? 여기에 뭔가 에너지와 열기가 모이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현장에 계신 세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진짜 좀 뜨거운가요? 먼저 한길 리더님. 네, 저는 뜨겁다고 생각하고요. 그 뜨겁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션 스테이지를 통해서 버추얼 크리에이터들, 버추얼 아티스트들과 협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버추얼로 전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전향하는 크리에이터가 개인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지금 승코인 것처럼 뭐 버추얼 아티스트나 인플루언서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 차원에서의 협업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K-팝 아이돌 기획사들도 지금 버추얼 아티스트 팀들을 준비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사들과 네이버가 또 협업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특정 영역의 현상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큰 있습니다. 기획사들도 네. 들어올 정도면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별이 대표님은 어떠세요? 버추얼 핫하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버추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후원하는 기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후원하는 돈 슈퍼챗. 버는 네. 유튜브에 슈퍼챗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로벌 슈퍼챗 순위를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놀랍게도 70% 이상 7분이 버튜버세요.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세요. 진짜요? 네, 그만큼 돈이 벌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제품 사실 한 돈 1,000만 원 합니다. 그렇지만 저 돈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제작사들이 만드는 그 억대 장비에 비하면 사실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거죠. 근데 이거 말고 그 억대하는 장비를 저희 고객 회사가 아니라 개인 스트리머분, 개인 버튜버분들이 자기 집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가라지부터 시작해서 개인 스튜디오 많죠. 그렇죠. 자기 개인 스튜디오에 억대하는 장비를 구성해 놓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씬이 얼마나 돈이 도는 시장인지 그 말인즉슨 얼마나 핫한지 반증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탑10 안에 그 정도나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1억 원짜리 장비를 사서 해도 남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아, 네. 오, 첨언 대단한데요? 드리면 치즈직에도 버추얼 스트리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제가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개하면 안 되나요? 네. 근데 굉장히 저기 여기- 많습니다. 네, 오한길 리더님 저기 저 조직장 분도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공개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네, 네, 그- 알겠습니다. 그 치즈직의 네. 그 내부 네. 정보는 아니고요. 네. 그 통계 사이트로 말씀을 드리면 치즈직 스트리머 2,000명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버추얼 스트리머세요. 이건 이제 외부 통계 사이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굉장하네요, 정도로 절반이. 많습니다. 네. 네, 준수 대표님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방송 기준으로 다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말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이제 굿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을 했었던 1년 내에 팝업을 했었던 전체 이제 통계 중에 1, 2위가 전부 버추얼이 차지했습니다. 저 와. 거기 가봤어요. 네, 막 오픈런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줄도 아, 정말 길게 아비규환 네. 예. 장난 아니에요. 와,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경쟁했었던 IP들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한 몇백만 이제 유튜버 분들도 계셨고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IP들도 있고. 근데 이러한 IP들과 경쟁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이제 밀리지 않는다. 주류 문화에 어떤 준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게 굿즈가 팔렸다는 거는 마치 우리가 아이돌 막 그 덕질하거나 팬덤에서 보면 막 굿즈 열심히 사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나가는 아이돌들. 근데 버추얼이 그런 굿즈를 살 정도면 굉장히 진짜 뭔가 메인스트림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 사실 와 되게 굉장히 놀라운 좀 지표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우선 요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빠져드는지, 그러니까 소비자죠. 우리 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요거는 좀 IP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 우리 준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기 와주신 분들이 아까 이제 방송을 대부분 버추얼 방송을 안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소비하셨던 마지막 기억이 언제일지 혹은 최근 기억이 언제일지 참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 혹은 최근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주인공들이 그 주인공 캐릭터가 정해진 서사에 맞춰서 정해진 스토리가 흘러가는 형태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은 스크린 너머에 그러한 그 흘러가는 모습을 관찰자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만 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다시 만나려면 해당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는 게 다였죠. 저희 준비한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버추얼은 기존에 단순히 바라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시는 게 이제 다 실시간 콘텐츠인데요. 댓글 같은 것도 이제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일상에서 매일매일 팬들과 버추얼이 소통하고 같이 게임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쌓인 추억들이 계속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버추얼들이 내가 이제 굿즈가 나왔어, 콘서트를 할게, 혹은 이제 앨범을 낼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쌓인 유대감으로 인해서 응원하는 강도가 기존의 산업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 보니까 반응이 되게 뜨겁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캐데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캐데언의 루미 캐릭터를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보면 넷플릭스가 만들어주면 보는 되게 일방적인 관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캐데언 노래를 부르셨던 왜 이재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그 빌보드 차트도 엄청 막 성공하시고 하셨던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녁 때 막 이렇게 퇴근 후에 라이브를 하시면서 루미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좀 매일 들어가서 진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버추얼 트렌드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막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되게 기술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뭐 장비도 막 엄청 비싼 얘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 뒤에 숨어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마 우빈의 별이 대표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버추얼의 장점이 뭐 이용자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매력이라면 사실 크리에이터 관점이라면 나도 한번 뭔가 만들어서 방송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쉽게 그걸 좀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강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창작 기술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캐릭터나 3D 모델로 뭔가 그 모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비싸고 복잡하고 되게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무빈 같은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과 같은 이런 AI 기반으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저 장비 하나만 가지고 내 방에서, 내 스튜디오에서, 내 오피스에서 내가 언제든 내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에 기기를 맞물려서 실시간 방송을 내 움직임을 어떤 남들 어떤 프로페셔널의 엑스퍼트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탐구해서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사실 되게 핵심적인 건 개인이든 회사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퀄리티예요. 기존에는 쉬우면 쉬울수록 퀄리티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문제였죠. 방법들은 있어도 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퀄리티예요. 근데 지금은 특히 저희 무빈 같은 경우는 씬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너무 저희 회사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퀄리티가 좋아진 AI 기술의 발달로 퀄리티가 올라왔고 거기에 힘입어서 좀 더 접근성이 높아진 기술들의 발달로 훨씬 누구나 버추얼로 방송하기가 버튜버가 되기가 이런 컨텐츠를 운용하기가 쉬워진 게 가장 큰 기왕 이유인 것 자랑하신 김에 시연 바로 보내주실 거죠? 그러면 좋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제 방 혹은 제 개인 오피스 혹은 제 개인 스튜디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저희 제품은요 온디바이스 AI 프로덕트라서요 뭐 별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기를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바로 모션 캡처가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모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 같은 그런 게임 엔진뿐만 아니라 치지직 VR챗 같은 그런 플랫폼에도 바로 데이터가 스트리밍이 되면서 내가 3D 캐릭터로 내 움직임을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실시간 기술이 이 정도로 와,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치지직에서 많이 보시던 버추얼 캐릭터가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오늘 저는 무슨 일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손가락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 체계적으로 맨몸으로 마크레스로 AI 모션 캡처 중에 이렇게 손가락 잘 되고 이렇게 정교한 모션 캡처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저희 무빈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기왕 나가신 김에 춤도 한번 춰보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얹고 싶은데 저희도 해당 장비 사서 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컨퍼런스에서 라이브 데모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데모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리허설 때는 잘 되는데 라이브 하면 데모하면 막 이렇게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되게 오늘 되게 그죠? 우리 행운의 여신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기술 혁신이 되게 큰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 듭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팬들도 막 쉽게 접하고 심지어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채널,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이 역할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련해서는 우리 한기 리더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버추얼 콘텐츠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처음에 보시면 저도 그랬고 되게 낯설거든요. 내가 누구고 난 뭘 보는 거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들 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또 시장에서는 버추얼 콘텐츠들이 막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영역을 어떻게 조금 더 스터디를 해야겠는데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인터뷰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를 조금 어린 연령대의 사용자들을 만나서 버추얼과 실제랑 너는 어떻게 구분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여쭤봤었는데 되게 놀라운 거는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저희가 그런 집단만 통계를 낸 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만나서 인터뷰했었던 젊은 유저들은 그냥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한 몇 살 정도 되는 유저들인가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나이들. 그래서 그냥 그 생각과 그 결론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해 보면 그냥 되게 어린 분들은 그게 그래픽이던 실제 사람이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나랑 같이 상호작용해주고 이런 것들이면 그게 버추얼이던 그렇지 않던 구분을 잘 하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버추얼이 리얼이다 약간 이런 거랑도 조금 일맥하는 네. 얘기인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젊은 친구들 10대 20대가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모바일 네이티브, 뭐 AI 네이티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 버추얼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붙여도 될 만큼 예, 네,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너무 그게 네. 딱 구분이 되는 그쵸. 예, 나이에 이미 네. 들어와 버렸지만 맞아요. 예. 저도 그런 나이에 들어가요. 저도 그래요. 예. 전 아직 아닙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러한 캐릭터 문화가 발전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를 보면 실제 인물과 가상 캐릭터가 그냥 혼용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 말할 때 버추얼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말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다. 아, 이렇게도 바뀔 수 네. 있는 이게 분위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익으니까 뭐 예를 다들 들어서 대본에 없는 뭐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캐대언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는 가수잖아요. 그렇죠. 얘가 버추얼이든 아니든 구분 안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뭐 버추얼 네이티브로 자란 친구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 막 캐릭터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약간 멀티 페르소나 이런 느낌으로 한우는 내가 이런 연기를 해서 컨텐츠로 사람들한테 막 선보이고 내일은 또 다른 걸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겠네요. 이미 그죠? 또 있어요. 그런 컨셉으로 그게 이제 네, 부캐라고 하죠. 부캐. 예. 네, 계속 대보는 얘기를 계속. 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기술이나 플랫폼 수준이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 확실히 들고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뒤에서 연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처음에 하셨는데 기존의 우리 연예기획사,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보면 아이돌들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나이도 어려야 되고 외모도 멋있어야 되고 노래도 잘 부르야 되고 춤도 잘 춰. 막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또 바늘구멍 같은 그 틈을 뚫고 올라와야지만 아이돌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좀 그런 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추얼 크리에이터들은 좀 어떻습니까? 요거는 준수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먼저? 네, 알겠습니다.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버추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가상의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버추얼에서는 나이나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비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송하던 크리에이터들도 이러한 버추얼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맞지만 기존에 다양한 이유로 데뷔하지 못했던 이제 아이돌 연습생, 그 다음에 성우 지망생, 가수 지망생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버추얼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데뷔를 해서 지금 치지직과 같은 플랫폼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 되기 위한 게 되게 힘들고 또 바늘구멍 같은 거 통과를 해야 돼 살아남는 건데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진 수많은 연습생들 재능 있는 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버추얼을 통해서 자기 경력과 또 커리어와 성공을 하기 위한 또 그런 과정들을 새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버추얼이 갖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기능이나 가능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기준수 대표님도 크리에이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캐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뭐였죠? 시루짱이라고 합니다. 시루짱. 예. 시루면 그 시루떡 할 때 그 시루인가요? 예. 이것도 뭐 제가 이름 붙였다기보다는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제 팬분들이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뒤에 저희 뭐 이렇게 참고 영상 같은 거 없나요? 네, 시루짱에 준비해주신 영상 좀 네. 보여주시면 일단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원래 나와서 잘 방송을 안 합니다. 이제 요청 주셔서 이제 나와서 여기서 대해서. 방송하지만 실물이랑 너무 다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저는 대부분 이 캐릭터를 오, 기준으로 춤도 잘 일단은 대부분 미팅을 하고 있고요. 이 캐릭터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에서 이 대표자 자체를 팬분들이 하나의 이제 캐릭터로 소비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놀리는 용도죠. 놀리는 용도인데 그런 용도로 이제 소비되는 걸 보고 저희도 팬분들께 그런 좀 재미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춤 직접 추신 거예요, 저거? 아니죠. 저는 못 추죠.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바로 예. 버추얼의 대단함이죠. 가공하는 거죠. 예. 후반. 그래서 이제 저것도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분들 축하 영상이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 단을 위한 특별 이제 축하 영상을 지금 준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팬들이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좀 가까이 좀 다가가고 저희도 이제 간담회나 소통할 때 해당 캐릭터를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좀 약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표자로서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고객들, 소비자들,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희생하셔가지고 이렇게 희화시켜서 재밌게 소통하시는 건데 여기 또 좀 소상공인 혹은 뭐 기업의 대표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별이 대표님 캐릭터 네.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쵸.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별이 대표님도 크리에이터들 많이 만나시죠? 그렇죠. 저희 고객군 중 한 군이 이제 버추얼 크리에이터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납품으로 하러 가면서 이제 많이 만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실제 본인이랑 이제 버추얼로 활동하시는 본인이 갭 차이가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제가 좀 신기한 포인트는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본인으로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는 이렇게 좀 내비치지 못했던 또 다른 나 혹은 또 다른 내 니즈, 또 다른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버튜버로서 사실 많이 이렇게 표현해내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이게 또 버추얼의 또 하나의 굉장히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킬 박사 화이드 같은 뭐 이런 건가요? 숨어 있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들 사실 관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고 싶어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지 않을까. 근데 그 본능을 이 버추얼 관련된 기술 및 버추얼이라는 산업이 좀 크면서 그걸 좀 끄집어낼 수 있고 이게 하나의 표현 방식이자 또 다른 또 문화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럼 우리가 MBTI 같은 거 할 때 극 I 실제 현실에서는 극 I인데 버추얼을 만나면서 극 E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그럴 네. 수 있죠. 되게 재밌네요. 한길 리더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그 스트리머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협업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리머나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돌 준비하다가 이제 조금 버추얼로 전향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냥 되게 일반인 같은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 뵈면 이제 좀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유가 되게 제각각인데 되게 인상에 남는 한 분은 메이크업 안 해도 돼서 버추얼로 한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특히 용도가 많은 거예요. 그럴 버추얼에 수 대한.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크리에이터, 기술, 플랫폼 다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들으시면서 청중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막 메타버스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막 거기 투자도 엄청 많이 받고 당장 뭔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실 별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없거든요. 이게 버추얼도 메타버스처럼 일시적인 현상일까? 트렌드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생명력을 가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한길 리더님? 저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되게 마케팅이 많이 섞여 있는 용어라고 보는데 그 메타버스를 포괄하는 이머시브나 XR의 개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미디어 경험에 되게 많이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뭐 부스 내려가시면 갤럭시 XR이란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 이머시브 컨텐츠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 조금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별의 대표는 어떠세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저도 되게 좋아했던 이런 VR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신이랑 비교해서 보면 사실 버추얼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떴던 그런 VR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술 관점으로 좀 그 씬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보다 공급이 굉장히 적었던. 그러니까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 뭔가 만들어내야 됐던 게 그 씬이 사실 결국 조금 더 크지 못했던 가장 큰 폐해였던 것 같고 이번 버추얼 같은 경우는 관점이 사실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주체로서 되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추얼은 이전 시장에서 이제 확 떴던 핫한 그런 트렌드와는 다르게 조금 더 길게 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술과 딱 때가 맞춰져서 앞으로 조금 더 확장되고 제2의 이제 소망을 좀 열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준수 대표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 버추얼이 그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성장 중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장한 사례가 두 곳 정도 있습니다. 이미 상장한 것도 23년도, 그다음 유니콘인가요? 24년도, 예 맞습니다. 와우. 둘 다 유니콘입니다. 일본이죠. 예 맞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한 4년 전에 데뷔한 이제 버추얼 그룹이 지금 멜론 그 핫백 차트의 현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이 넘게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랑 이제 버추얼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는 기존에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조금 어떤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버추얼은 그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네이버 치지직과 같이 지금도 바로 방송에서 현실에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세 분이 포인트는 다 다르지만 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버추얼이 조금 태동을 하고 이미 성공한 국가도 있고 한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K 컨텐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뭐 캐대언 얘기도 나왔었고 K 뮤직, K 뷰티 뭐 굉장히 지금 글로벌 핫하잖아요. 해외에 막 나가보면 진짜 난리도 아닌데 K 버추얼도 K란 이름을 달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별이 대표님 특히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여러분 해외에서 먹히고 있는 무빈이 버추얼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K 뻗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요. 일단 그 해외 보면은 사실 버추얼은 저희의 고객군 중에 이제 한 고객군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한국 버추얼이 어떻게 하고 있나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리면 되게 놀라세요. 이게 한국이 되게 느지막이 따라온 국가 중 하나인데 컨텐츠 퀄리티가 그다음에 기획력이 이렇게 선도되어 있다라는 점에 사실 굉장히 놀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특히 제가 이제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IP들이 그 버튜버들이 굉장히 이곳저곳 되게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징이라든지 컨텐츠 기획을 본사에서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매니지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시간 기술, 저희 같은 실시간 기술의 발달 플러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 기획력 및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합쳐진다면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 오히려 늦게 시작했지만 그들로 퍼져나가서 오히려 선도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 컨텐츠 자체 기획력과 기술에 대한 반응이 되게 괜찮군요. 네, 굉장히 핫합니다. 네, 준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 국내 버추얼 산업도 현재 K문화 중심으로 해외 시장으로 이제 현재 진출하는 단계에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그 일본이죠 빌보드 재팬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와,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국내 버추얼 그룹들이 해외 이제 SNS 채널 뉴미디어 쪽으로의 어떤 채널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해외에서도 채널의 성장 속도가 지금 빠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K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 저변과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내 버추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해 나갈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길 위원님 어떠세요? 일단 K 스토리는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소비되는 거는 되게 명확한 팩트고, 버추얼은 그냥 그 이야기가 버추얼로 약간 패키징이 바뀐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는 그냥 우리 이야기니까 그게 버추얼의 껍데기를 타고서 넘어가도 사랑받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 분 말씀이 되게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K 버추얼이라는 약간 신조어가 나타나더라도 결국 그 근간에 있는 힘은 한국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별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또 기술적인 밀도나 이런 게 되게 높으니까 그 스토리와 테크놀로지의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이 유독 잘 나는 나라, 지역이 우리나라다. 이런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서 오늘 딥다이브 세션이니까 얘기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한 가지 질문만 또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런 흐름들이 진짜 지속된다면 정말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막 나 버추얼 캐릭터 하나는 무조건 더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앞으로 버추얼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신 청중분들 중에는 소상공인도 계시고 뭐 창업자도 계시고 투자자도 계시고 대기업 분들도 계시고 학생, 공공기관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버추얼 트렌드가 이렇게 막 커진다면 나는 이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내 삶과 내 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먼저 준수 대표님. 네, 저는 일단은 이 버추얼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좀 노출하는 걸 또 막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 점에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점차 이제 소비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네이버 단도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과 네이버가 만나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버추얼들을 활용하는 시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버추얼을 어떤 특정 장르로만 바라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새로운 기업의 어떤 소통 수단이다라고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빛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콘의 기준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이 대표님. 저는 버추얼 진짜 너무 어렵다, 이상하다라고 보실 필요 없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다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지금 이 건물 1층에 그랜드 볼룸 바로 앞에 저희 무빈 부스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던 저희 제품 거기서 기술력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와주세요. 좋습니다.
한길 리더님. 네, 막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버추얼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는데, 근데 기술은 언제나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뭐 모션 캡처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이미 예전에 비하면 2, 3년 전에 비하면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앞으로 또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뭐 무빈이나 네이버 같이 버추얼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아질 거라서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집중하면 그게 버추얼이든 다른 컨텐츠든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자자로서 K-버추얼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정말 가까운 미래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손님들 그리고 청중분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진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가 되고 있는지 현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복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중분들 나가시면서 1층에 있는 무빈 부스 들르셔가지고 꼭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치즈직 라이브를 키신 다음에 치즈직이 뭔지 한번 버추얼이 뭔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미래인데 남들이 잘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